그렇다면 이제 어쨌건 그 이렇게 용감하게 그 올라타려고 할 때 어떤 주식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이제 그 다음으로 나오는데 하반기 주도주가 과연 어디가 될까? 지금 왜냐면 조방원 좀 약간 그러니까 좀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반도체 근데 최근에 좀 많이 올랐고 어디를 주도주로 보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뭐 주식시장에서 하도 이 닉네임을 잘 만드니까 요새 금반지. 네, 금반지 뭐 그런데 이제 그 사실 이 닉네임은 제가 대리 때 그 북예멘 4인 방향으로 노태우 대통령 당시에 그 북예멘에 석유 개발하는 우리나라 4개 회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략회의에서 이거 북예멘 4인 방으로 앞으로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길어서 그때 뭐 대한석유공사 그러니까 유공지주 뭐 회사 이름 굉장히 그렇죠. 길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만들어진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어딘가에 대해서 타겟을 정확히 꽂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시장을 선도하는 닉네임이 만들어지지 않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런 시장이 뭐냐면 이슈만 가지고 빙빙빙빙 도는 그런 시장. 네. 근데 지금 시장은 아니에요. 유동성이 바뀌고 있는 데다가 명확한 선도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게 네. 이제 지금 요즘 얘기하는 금반지예요. 금융, 반도체, 지주회사. 근데 이것들을 보면 이것들은 이미 그 전부터 움직였어요. 네. 이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사실은 이것들은 언제 샀어야 되냐면 이것들의 10일 이동평균선이 플래트에서 우상향으로 바뀔 때 샀어야 돼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이제 다시 이렇게 보시면 그래프를 보시면 얼마 전에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이것들이 이제 움직여 온 거예요. 근데 그렇지만 이런 성격의 시장에서는 소위 이런 그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 주도주를 배제하고는 투자할 수 없다. 네. 이거는 말하자면 꼭 참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게예요. 국영수. 난 국영수 안 하고 이건 가장 기본이다. 네, 딴 과목으로 어떻게 좀 해볼래? 이게 잘 안 돼요. 근데 국영수를 잘하고 딴 과목도 잘하면 그 금상첨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재 시장에서 이런 그 현상을 나타내면서 닉네임을 가진 주도주가 나타나면 일부라도 무조건 참여해야 돼요. 일부라도. 네, 그래야 그 다음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질문하신 거를 보면 지금 시장의 메인스트림이 뭐냐? AI예요. 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물론 이제 미국 AI는 엔비디아에다가 전부 몰입되던 게 조금 벌어져서 그나마 좀 다행인 거죠. 다른 것들이 몇 개가 이제 더 나오면서 이게 흩어지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조금 더 편하게 된 거죠. 그런 의미로 보면 AI를 빼놓고는 우리나라도 얘기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AI의 첫 번째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AI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반도체잖아요. 그렇죠. 반도체는 얘기할 것도 없고. 근데 반도체 밸류에이션을 보면 반도체 생산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서도 반도체 종류도 여러 개가 있고 실제로 소재, 장비 이렇게 쭉 늘어나 있잖아요. 보시면 알지만 요새 그게 다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일렉트리시티예요. 네. 전기 없이는 AI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렉트리시티에 필요한 게 뭐 전선이라는 전력 설비 그것도 걔네들은 또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쟁력을 우리나라 갖고 있는 그렇죠. 섹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AI 관련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 정부에서는 AI 3대 강국 가겠다고 막 그러지만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반도체랑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AI에서 어떤 소프트웨어 측면보다는 데이터 센터라든지 막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는 가게 장치, 설비. 벌써 느낌 여러분 오시잖아요. 그러면 데이터 센터 관련되는 것들 주식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올라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주도주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체로 많지는 않지만 몇 개 이렇게 꼽을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들, 그것들이 이제 좀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우리가 논하고 있는 현 정부의 정책에서 밸류업 수혜주. 네. 그거 이제 뭐 증권, 보험, 뭐 은행,
그럼 어차피 지수 오르는데 제일 수혜받는 게 증권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증권주부터 시작해서 지주사.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로봇이에요. 로봇이 AI가 아닌 것 같지만 AI랑 굉장히 관련돼 있는 산업이에요. 네. 로봇이. 그러니까 독자적인 로봇, 뭐 우리가 청소기 로봇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 이제는 노란봉투법 영향도 있지만 그 공장 자동화가 굉장히 스마트 팩토리가 빨라진단 말이에요. 굉장히 빨라지니까 거기에 따르는 이제 로봇 관련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되니까 뭐 그거를 결제하려면 전자인증이 돼야 되고 전자결제가 돼야 되고 뭐 후속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따라붙는 그 섹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만 아니고 뭐 스테이블 코인 하고 달러 베이스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뭐 달러 쪽으로 우리가 쏠린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상황에서 화폐 유통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건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좋아요. 네. 계속 돈을 풀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화폐 유통 속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옛날 DJ 때는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카드 몇 장씩 만들어줘서 그게 빨라졌잖아요. 그때 카드 대출 받아가지고 집 샀다는 얘기 네, 많이 그러니까 있었죠. 그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화폐 유통 속도를 높이면서 우리가 IMF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방법은 카드는 아니니까 지금 이제 그래서 눈여겨보고 있는 게 이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그 스테이블 코인을 하게 되면은 그 화폐 유통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효과를 가져오고 옛날 카드 때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도 한 축이 또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조방원. 근데 조선 방사는 우리나라가 절대적인 강자예요. 네. 절대적인 강자인데 다만 여기에 문제는 뭐냐면 너무 많이 올랐어.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어. 그랬기 때문에 좀 쉬고 있는 거지. 오늘은 또 이제 좀 그쪽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만큼 그렇게는 못 가지만 이것도 버릴 수 없이 계속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수급 라인이 변하면 이것도 주가가 변화가 온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전 관련인데 원전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대통령이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원전 지을 자리가 어디냐, 자리가. 근데 원전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원전들처럼 바닷가에 엄청난 땅에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이제는 그건 아니에요. SMR, 그 다음에 MMR이라고 또 나왔어요, 여러분. 그게 뭐죠? 네, 찾아보세요. 마이크로. 그러니까 스몰이 아닌 마이크로. 아주 소형. 예, 그래서 보통 크기가 큰 40피트 트럭 정도 돼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연구하고 있어요. R&D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전 크게 짓는데 15년 걸리니까 지금 재생에너지 쓰자. 이렇게 재생에너지는 좋긴 하지만 효율성에서 떨어지잖아요. 단가도 비싸고. 그리고 이게 간헐적으로 에너지가 생산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따라붙는 게 ESS예요. 네. 그게 2차 전지 쪽에서는 활로가 됐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전기 단가가 올라가는 거고 지금 15년 후에는 어떻게 할까요? 15년 후에는 AI가 확장돼서 더 많이 전기가 필요할 텐데 온 국토가 바람개비만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해야 돼. 그러니까 곧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우선 재생해놓고 그래서 대통령도 뭐 에너지 믹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되면 버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SMR이나 MMR을 진짜 열심히 R&D 투여하고 해서 그 다음에 15년이 지났을 때 우리가 그쪽 강국이 돼야 되니까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뭐 K자 붙은 뭐 뷰티, 푸드 이런 거는 이제 이슈로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금리가 떨어지면 제일 신나는 데가 바이오예요. 네. 바이오는 1등만 성공하는 필드잖아요. 어떤 회사가 1초 먼저 FDA에서 따내면 나머지는 다 끝나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 돈이 들어가요. 네. 근데 이제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바이오 산업으로서는 호재죠. 이제 그런 의미로 보면은 개별 이슈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뭐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섹터를 놓고 그거를 투자하는 매매 시점은 수급을 따지셔야 돼요. 수급이 단기적으로 꺾였는데 막 들어가서 그러지 마시고 수급이 단기적으로 살아날 때 같이 동참했다가 그런 방법을 쓰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면서 좀 이렇게 명확하게 그 로드맵을 좀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